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특례보금 자리론 효과로 서울 지역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 자리론이 판매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9,781건이며 이 중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건수는 2,927건으로 전체 30%였습니다. 또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2,868건으로 29.3%였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3,666건으로 불과 한 달 만에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3월 3,414건을 기록한 이후 석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약 1년 전인 지난해 7월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00건대였던 것에 불과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전매 거래량은 102건이었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전체 거래량의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한 바 있으며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0년이었던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풀렸고 실수요 및 투자 수요가 분양권으로 몰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난 건 정부의 대출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2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면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세미나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주제로 무료 상담해 주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세미나 안내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길었던 부동산 침체기가 끝이 나고 다시 한번 이 활성기로 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매수세도 일정 부분 들어와주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다시 한번 반등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점들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무료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대진 이사님께서 1, 2억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주제로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 해결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02-3153-2668번 통해서 예약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5월에 있었던 부동산 이슈들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또 6월이 또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부동산 시장에서 눈여겨보면 좋을지를 주제로 해서 김대진 이사님께서 오늘 또 브리핑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매수세가 좀 일정 부분 회복을 하고 있고 중저가 또 중고가의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불티나게 시장이 활성화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외국인들의 투자자도 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또 실시간으로 상담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상담 예약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6월을 또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또 주목하면 좋을 이슈들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고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강의 내용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6월 이제 첫째 주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5월달 그리고 4월달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6월달에 또 이어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수 증가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게 성별이라든지 연령대 불문하고 이제 가격대들이 좀 입지가 좋은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 위주로 아파트 매수 쏠림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4월에 이어서 5월도 그리고 6월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네. 4050 세대가 1년 내에 최다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실거주에 대한 그런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경기, 인천 매수가 좀 줄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울만 좀 집중적으로 매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가 또 계속해서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죠. 금리 동결이 세 번째 연속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런 주목성 자체가 좀 남다르다. 자, 6월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의한 매수세가 진행이 된 것인지,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긍정적인 신호는 결과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입지가 좋은 지역들 있죠. 이런 희소성이 있는 그런 지역들의 매물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빠르게 소진되는 이제 중위권 가격대 아파트가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2021년도, 2022년도에도요.
중위권 가격대 아파트들이 이제 거래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위권 그리고 하위권의 금액대들을 계속해서 떠받치고 끌어올리고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 중위대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대의 이제 금액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거래량이 우리는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고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지금 현재 중위권 가격이 있는 지역들이 있죠. 뭐 은평이라든지 강북 그리고 성북 이런 라인들, 중랑구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의 외곽 쪽 라인들이나 노원구 쪽 라인들에서 이제 빠르게 급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3억 원 이하 비율보다는 3억 원에서 6억 원 그리고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의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발생한다면 즉 이런 실거주자들이 이 금액대에서 많이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대들이 거의 50% 정도 가량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증가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탄탄한 가격대 아파트 찾는 문의가 지금 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천변 그리고 한강변 라인 쪽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대 구축보다는 조금 준신축보다는 신축 위주로도 많이들 찾고 계시고요. 6억 원에서 9억 원대 총 매수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저곳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 전체적으로 모습 자체가 이제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부동산의 시장 활성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많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즘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이제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재테크의 상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테크의 개념으로 좀 다가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현대인들한테서만큼은 내 집 마련과 더불어서 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 거기다 플러스 재테크 미래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 심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됐을 때 내가 좀 여력이 된다면 실거주로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59제곱들보다는 84제곱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평 시세들이 좀 보다 안정적인 6억 원대에서 9억 원 정도의 이제 부담 없는 가격대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딱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요즘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도 뭐 실거주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또 비중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2020년도에서부터 2022년도까지 거의 2년에 걸쳐서 상당 기간 짧은 시간 동안 가파르게 올랐었던 부분들도 뭐 법인을 통해서든 또는 외국인들의 그 자본력을 동원해서든 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자국민들에 비해서 세금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인센티브가 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아파트 투자를 하신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상당하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 자체가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수 증가세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는 필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작년 12월 정도에는 1000여 건도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1월 달에는 그 2배에 달할 정도로 1390건, 그리고 2월 달에는 1550건, 그리고 3월 달에는 거의 2000건 정도 가량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2150여 건 정도 나타나고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보다 한 10% 정도 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약 2300건 정도가 지금 예정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국내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고점에서 상당 부분 낙폭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인 금액대가 왔다라고
많은 외국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반등, 외국인들이 재유입되고 있다.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의미 있게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또 시장의 반응 자체가 좀 빠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오르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의 투자 유입이 상당히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이제 수도권, 특히 이 수도권 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부산이나 그리고 경북 쪽 라인들에도 일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는 약 천안권 정도라고 하고 평택권 정도 라인이 또 가장 많은 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거래의 67%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과거에도 나왔었고요. 앞으로도 지금 나올 예정이고. 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투자 수요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국인과 똑같은 비율로나 똑같은 조세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좀 특혜가 좀 상당히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중에서 이 중국인들의 매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유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총 매수량 대비 45%, 거의 막 절반 가량이죠. 이 절반 가량이 중국인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게 집을 주택을 구매를 하면 토지를 가질 수 있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런 뭐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베트남, 뭐 중국 이런 나라들과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토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또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네. 자, 직전월 대비해서 매월 약 10% 정도 가량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 미국, 그다음 캐나다, 뭐 대만, 일본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라고 하는 거, 매수세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 증가세들도 외국인들의 투자 또는 뭐 실거주든 투자든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왜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오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는 뭐 거시경제학을 한번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든지 좀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돈이 풀려 있었던 화폐에 대한 그 유통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부분들이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은행의 지준율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통화량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한 정책들을 충분히 개방을 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통화량 증가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현물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막고 있는 뭐 이런 식량 등등 그리고 건설 자재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대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율로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평당 가격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거에 2, 3년 전에 했었던 얘기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지금보다 한 2, 3억 정도만, 3, 4억 정도만 떨어져 준다면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은 행동에 나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외국인들 또한 지금 그 유입세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지역들은 과거에 빠르게 시세 부분들을 좀 빠르게 회복했었던 그런 지역들, 그리고 증가할 때 가장 빠르게 상승했었던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부분 부동산 매수세가 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특히나 중국인들과 미국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들 속에서 우리가 또 주목하면 좋을 투자 지역은 어디가 될지, 지금 시점에서 1, 2억으로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무료 상담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무료 상담, 자세한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료 상담 자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작구 노량진입니다. 과거에는 이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이 쉽게 나온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용산, 그리고 강남 3구, 그리고 일부 지역들은 여의도 영등포 지역권이요, 이렇게 주요 3도심에 대한 얘기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었고, 사실 키워드 부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중요 3도심 라인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새롭게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언급을 하고 드리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노량진이 정말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어갈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은 노량진 수산시장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현대화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깨끗해지고 주변에 또 여러 가지 활성화 부분들이 많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한강변 라인들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요 3도심 지역, 그리고 용산까지 포함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용산과 여의도, 강남 쪽에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접근성 자체가 좋은 지역이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올림픽대로를 타기가 상당히 쉽기도 하고요. 용이하면서 여러 가지 철도 라인들도 이용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강변으로 타기도 편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IFC라고 하는 이제 금융지구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이런 라인들과도 15분대에서 20분대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지역이면서, 용산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은 결과적으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산과 여의도, 강남과도 접근성 자체가 20분대 이내로 모두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량진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말씀드릴 게 사실은 이 이상은 더 없죠. 네. 사실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요. 전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 오래되어 있는 그런 동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노량진을 한번 가보시면, 예전에 노량진 고시학원들도 많이 있고, 네, 하숙 이런 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네들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건령들이 상당히 오래 진행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사실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봤지만 사실 여기는 보이시는 것처럼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사진으로 찍은 부분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제 가서 한번 보시면
여기는 차 한 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골목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길들이 가다가 끊겨져 있는 사덕길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주거 지역 중에서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뭐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나 임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싸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임대를 살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반대로 이런 지역들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화재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난방, 단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건축물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에 상당히 춥거나 덥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진행되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노량진이라고 하는 서울의 이 한복판에서 이런 동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좀 안타까운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여러 지역들이 다 개발이 진행이 되고 아파트로 진행이 돼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업무 시설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임장 활동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시간적인 부분만 가미를 해준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지역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떠한 재개발 방식이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굉장히 또 뉴타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한 10,000세대가량 가까운 수준으로 뉴타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구역부터 해서 사업 시행 사시가 지금 진행된 곳들도 있고 지금 철거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간평이라든지 관처 이런 단계, 이주 단계까지도 진행된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도로변을 따라서 요 라인들까지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노량진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이런 지역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길 건너에 아직 상당히 오래된 노후화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큰 규모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또는 신속통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의 재개발에 대한 그런 이슈가 다시 언급이 된다면 사실 이 1구역부터 8구역도 상당히 프리미엄 자타가 높거든요. 그런 충분한 프리미엄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런 지역을 알고 계신다면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이 왜 신축이 필요하느냐.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요. 아까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실제 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신축의 아파트가 딱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아래쪽 라인에 상도동하고 그리고 흑성 뉴타운밖에 없죠. 그래서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고요. 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음영이 진행될 정도로 지금 여기가 진행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둡게 음영이 진행이 된 곳들이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노량진 뉴타운에 빠져 있는 이런 곳들을 제가 지금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노량진이라고 하는 곳이 재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이슈를 좀 드리자면 사실 이 동작구 안에서도 특히나 이 노량진이라고 하는 동 자체가 지금 신축에 대한 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존의 인허가를 받은 곳들은 진행 중에 있지만 앞으로 신축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부선도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양 창릉까지 이어지는 라인이죠. 신촌을 거쳐서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용산에 대한 그런 개발의 언급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용산의 국제연무도시 라인들이 여기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길 하나 건너가면은 한강대교 건너가면 바로 노량진이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다른 지역이나 특히나 요즘에 마포 같은 경우에도 금액대가 거의 6억 원 정도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조금이라도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 또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묻어있는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6억 원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정동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노량진, 제가 눈으로 보실 수가 없으시니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그런 지역인데 4억 6천에서 8천대입니다. 얼마나 착한 금액인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억 5천대에서 2억 7천 정도가 전세가 지금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가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전세가가 그렇게 많이 받쳐주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대략 한 2억 원 정도 들 수 있다. 월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2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노량진동 지역 소개와 함께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 그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고덕동 제가 한 1년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고덕은 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한 1년여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사실 제가 말씀만 약간씩 지금 해드렸지 이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역세권 시프트 개발의 동의서 진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이 비지밸리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서 빠져 있는 지역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빨 빠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고덕 신축 아파트들이 진행이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물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해 충돌이 좀 있었겠죠, 그렇죠? 뭐 감정평가 금액이 좀 뭐 자기가 원하시는 금액에 맞지가 않거나 뭐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9호선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호선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연장에 대한 확정이 되면서 이 지역에 관심이 많이들 쏠리고 있는 지역 그런 부분이에요. 주변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개발의 압력은 충분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명일동 라인들부터 할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도 느껴보셨겠지만 아파트나 또는 주거 지역에서 교통에 대한 그 프리미엄은 상당합니다. 자, 그런데 교통에 대한 프리미엄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노선들이 있었죠. 그렇죠? 뭐 신분당선이라든지 뭐 2호선이라든지 특히나 지금 과거에는 이 9호선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9호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었던 부분들이 특히나 주거 지역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9호선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는 고덕은 지금 현재 보훈병원역에서부터 올라오는 앞으로 이 4단계까지 진행이 된다면 샘터공원역이 완성이 되면서 역세권 시프트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에요. 천호동이나 강동구에서는 천호동 라인들이 그래도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좋고 했었지만 고덕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 수준으로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로 탈바꿈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로는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을 이용해서 서울의 중심부 라인들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지역이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지구와 2-2지구 그리고 1지구 라인들이 있는데 유독 제가 2-2지구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 1, 2, 3지구 다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 다 만족시키는 지역들입니다. 다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하시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만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지역들은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다. 한강변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인센티브와 서울 2040 플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기업들도 많고요. 중소기업들도 많고 중견기업들도 많은데 이보다 더한 큰 이슈가 있죠. 바로 길 건너편에 완성되는 고덕 비지밸리. 비지밸리의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150여 개의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 중소기업이 추가적으로 입점을 한다라고 하는 거. 뭐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섹터로 해서 상업시설과 유통시설, 그리고 R&D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복합 쇼핑몰까지 입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삶의 질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교통에 대한 부분들, 자 그리고 뭐 제2경부에 대한 얘기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위에 바로 길 건너의 남구리아시에서 시작하는 이 제2경부에 대한 얘기들도 바로 고덕동을 관통하면서 이렇게 성남과 용인 그리고 안성, 세종시까지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완성이 된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낙수 효과라든지 기대 심리 이런 토지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팩트이기도 하고요. 임팩트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지역은 제가 이제 방 3칸짜리 이런 3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2룸이 아니고 3룸입니다. 4억 9천 정도이고요. 그리고 임대 금액은 2억 9천만 원 정도에서 3억 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한 2억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 희망하실 때는 3,130 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출 감안해서 비슷한 금액 한 2억 원 정도 가지고 움직여 보신다면은 일단 월세 수익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재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마지막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세 번째 지역입니다.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시세는 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초동으로 왔습니다. 자, 서초 양재동이죠. 그리고 양재동에는 제가 요즘 자주 가요. 여기 양재 카페 거리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좀 안 다녀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 천변 라인들을 끼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뭐 재건축 이슈들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 형태들, 특히나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뭐 학원가라든지 뭐 GTX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상권이 가까우면서 주변에 상권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 강남역 상권 아니겠습니까? 뭐 신노현 쪽 라인하고 요 라인들의 금액대가 상당히 비싸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양재동 카페거리 쪽 라인들은 아직은 임대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낮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고임대료를 좀 피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나 이 카페거리 쪽 라인으로. 그리고 서초구, 그리고 뭐 강남구, 여기에 통틀어서 강남 3구에서는 이렇게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없습니다. 양재천 라인과 탄천 라인, 요 라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기에는 양재천 라인들 주변으로 가로수길과 그리고 뭐 여가 생활 즐기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업무를 보시고 난 다음에 주변에 뭐 먹을거리, 즐길거리 찾으시는 분들도 이 카페거리 쪽 라인들로 많이들 몰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양재동 카페거리 쪽 라인으로는 다른 지역들과는 좀 다르게 가격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건물을 조금만 오래되어 있는 그런 다가구 건물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셔서 이제 상가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올 근생 건물로 용도 변경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신다면 왜 그런 유입 인구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고 유동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교통 좋은 곳이고 도로망 좋은 곳이고 주변에 이렇게 천변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산업벨트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주변에 연구단지, 뭐 R&D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확장이 돼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와 고정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이 양재동 카페거리 쪽 라인들을 보시면은 사실 양재동 역 주변에도 먹을거리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아래쪽 라인의 양재 시민이습역 쪽 라인들도 일부는 조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을 한번 임장 활동을 해보신다면 이 양재천 주변으로 카페 거리가 생겨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매력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이쪽 라인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어찌 본다면 좁은 항아리 상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업들도 많고 주택가들도 가깝고 뭐 행정타운이라든지 뭐 이런 대기업들 LG와 KT, R&D 연구단지 등등 삼성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자리 인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동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매출의 그런 상승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또 이렇게 도로망도 좋지만 철도망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양재동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신분 당선들도 들어와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위로 강남, 용산이라든지 또는 강남 그리고 아래쪽 라인으로는 판교나 그 외쪽 지역으로도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이런 상가라든지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토지가의 상승 부분이라든지 대량의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는 개발률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GTX 라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양재 쪽으로 들어가는 GTX 신호선 왜 이곳에 그 많은 역들 중에서 양재가 선정이 되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될 만한 그런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라든지 용산과의 접근성이 이 하나의 노선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곳이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 지역 안에서는 양재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용산까지 연결될 것이고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하사업 구간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서초IC 옆에 있는 곳이 양재동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런 지상부의 공원화가 조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관광 인구들도 대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부분. 주변에 이제 플랫폼 시티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유통시설이라든지 R&D 연구단지 그리고 주변에 오피스 상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를 추천드리는 거죠. 자, 상가 9억 원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한 15평 정도에서 20평 정도 이런 전용 면적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억 원 정도인데 1층 규제이니까 강남이나 또는 개포 다른 지역들과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이 9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웬만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상가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유독 이 상가를 말씀드리는지 꼭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에 28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3억 원 정도 초반 금액을 가지고 월세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가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금액이 지금 현재 9억 원의 금액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가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면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 종부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배제가 되시면서 좀 자유롭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 지역 소개도 알아봤는데요. 가격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투자 포인트 몇 가지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노량진이나 또는 뭐 앞에서 제가 좀 고덕동 말씀드렸죠.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 상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권 내에서 아직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비싼 금액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6억 원, 7억 원, 8억 원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을 좀 미리 좀 발굴을 하셔서 선점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지역은 특히나 상가는 그래도 뭐니 해도 1층이 답이긴 합니다. 그래서 1층 정도 상가의 주변의 상권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상가 금액을 비교하셨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요소별로 좀 있으니까 또는 지역별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상가 투자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사실 어렵다고 한다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든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을 고민해 보신다면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한번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1, 2억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주제로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통해서 예약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다라고 하신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